늦은 새벽 아무도 없는 식당에 불을 켠 한 남성, 바로 주류 배달 직원입니다. 이 직원은 식당 곳곳을 돌면서 빈병에 담긴 상자들을 수거하는데요. 그 무거운 상자들을 짊어지고 트럭에 옮기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직원이 가져간 건 단순히 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셨는데 모두가 잠든 시간 공병을 수거하러 온 이 배달 직원에게 배신을 당했다. 예, 팀장님.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서울에서 약 2017년부터 8년째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신데, 자, 고깃집을 운영하면 중요한 거, 술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류 업계와 한 8년 동안 거래를 해왔었는데, 덕분에 식당에 주류를 하는 배달 직원하고도 8년째 함께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일 보는 거 아니지만 가끔 보면서 웃기도 하고 음료수도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친해진 상태예요. 더 중요한 거, 이 배달 직원이 사실은 고향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근합니까?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친근한데, 또 술을 매장 밖에 둘 수 없으니까 매장 안에 넣기 위해서는 그 배달 직원한테 키를 맡겼던 거예요. 그 배달 직원이 키를 가지고 술을 안에다가 눕히는 거죠. 이렇게 믿고 맡겨 넣어줬는데, 그 키를 줘도 별일 없겠다 싶었었는데 그렇게 방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이 배달 직원으로부터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새벽에 이 고깃집에 술을 배달하다 보니까 술을 바깥에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달 하는 분하고 너무 이제 친해져서, 야, 내가 키 줄 테니까 네가 가게 문 열고 거기다 안에다 넣고 나와. 이렇게 무려 8년을 함께 했는데, 자, 이날의 수상한 만남 이후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새벽 3시에 화장실 가는데 차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공병 수거하러 왔대요. 순간 차를 이렇게 봤어요. 다른 쇠병들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쇠박스 들고 올 일은 절대 없거든요. 너무 이상하고 의심스러우니까 CCTV 돌려봤죠. 그랬더니 주리창고에서 쇠박스를 꺼내가지고 짊어지고 차에다 싣더라고요. 아, 주류 창고에서 온전한 술을 빼다가 자기 트럭에다 실었다고요? 네, 이 제보자가 배달 직원을 마주친 건 6월 17일에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전날 밤에 이제 회식 후에 식당 주차장에 세우는 캠핑카에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이제 가는 길에 식당 앞에서 이 배달 기사가 황급하게 나오는 모습을 딱 마주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이 시간이 어쩐 일이시냐고 물었는데 배달 직원은 태연하게 공병을 회수하러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배달 직원 트럭에 좀 뜯지 않은 새 술 상자들이 있었고 배달 직원이 또 제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황급하게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는 이 새벽에는 새 술을 들고 올 리가 없는데 뭔가 수상하다고 여겼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담배까지 물고요. 이 식당 주류창고에 들어가서 아주 익숙하게 새 술 상자들을 꺼내서 짊어지고 본인의 트럭에 싣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한 달치 CCTV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매주 월요일 새벽 3시마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똑같이 술을 훔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주리를 틀어야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사장님 날이 밝자마자 전화를 걸었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전화했는지 아시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무슨 할 말이 있으냐 그러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믿었는데 실망이 너무 크다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말을 해요. 그거 다른 가게에 넣을 술이 부족해서 빌려간 거라고. 그 다른 가게에 넣은 다음에 다시 넣을 거라고 다시 갖다 놓으려고 했다는데 CCTV 다 확인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이게 6월 한 달에 3차례 그쳤던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사실 이 주류 배달 직원이 오전에 와서 그런 식으로 술을 훔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깃집 직원이 원래는 오후 3시 이후에 직원이 출근했었는데 이 고깃집이 이제 판매 시간이 바뀌었나 봐요. 이 직원이 오전 7시에 나오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와서 술을 훔칠 수가 없잖아요. 배달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새벽으로 바꿨던 겁니다. 세상에. 새벽으로 바꾸고 그리고 저렇게 술을 훔쳤던 거예요. 3월 이전부터도 계속 했던 겁니다. 도대체 왜 그 새벽에 나와서 그 무거운 술 상자들을 옮겨야만 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용돈벌이 사장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사장님이 드시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고. 용돈벌이 하려고 그랬대요. 이게 용돈입니까? 제가 한 박스에 소주 30병이니까
한 번 올 때 한 15만 원, 20만 원 상당의 그냥 그렇게 매주 가져갔던 거예요. 그거를 1년 반 동안 했답니다. 기가 차가지고 1년 반 동안 어떻게 저를 그렇게 웃는 맛으로 보고 또 그 중간에 캠핑카를 샀대요. 1억 얼마짜리를 샀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 거를 그렇게 훔치고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죠. 와, 박 변호사님 이거 애교 수준으로 볼 게 아닌데요? 절도죠. 심각한 상습 절도에 해당하는데 8년 같이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절도 범행을 야. 했고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용돈벌이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장님이 추측하기로는 이 정도 술을 이제 가져간다면 그것을 회수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좀 나중에 주류 유통업체 뭐 파악하겠다라고 그걸 지금 또 사주는 데가 있어야 사주는 데 있으니까 저걸 가져가는 맞아, 거죠. 맞아, 맞아. 지금 공병 이렇게 회수하는 척하면서 술을 가져간 것도 있는데 주류 상자 10개 납품했다 하면서 전표에는 적어놓고는 실제로는 6박스만 배달하거나 나머지 4박스는 다시 가지고 오는 이런 특이하게 하는 또 사기 같은 방식도 있고요. 어쨌든 가장 화가 나는 게 1억 넘는 캠핑카 샀다고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절도하고 이렇게 편취한 돈으로 산 것이다라고 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야, 저 짓을 1년 6개월 동안 해서 진짜 캠핑카를 샀네 맞네 막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지금까지 훔쳐간 돈이 얼마인 거예요? 훔쳐간 소주 이 술값이. 그게 지금 추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장님이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포스기를 뒤졌답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 매입 원장, 재고 수량 이렇게 다 뒤져가면서 피해 금액을 환산해 봤더니 포스기. 근데 이 매장 직원은 1년 반 정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은 2021년 3월부터 저런 짓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한 3,300여만 원인데 문제는 왜 2021년 3월로 저렇게 특정을 했냐면 예. 그때 포스기를 바꾸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최악의 경우는 가게 운영하신 지 8년 됐잖아요. 예. 8년 동안 저렇게 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억대의 돈을 훔쳤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장님 심지어 이제 다른 지역에도 고깃집을 또 운영하시는데 거기서도 같은 피해가 있었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거기는. 아니 저 양반이 뭐 저 고깃집에서만 저랬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박 변호사님. 저 인간 뭐라고 합니까? 그럼. 자, 원래 이러면 뭐 법적 책임도 지고 해고도 돼야 되는데 이 사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이 문제가 좀 있는 게 아직까지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한다고요, 예, 저걸? 주류 회사에서 뭔가 해고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특히 찾아와서 아니 왜? 2천만 원 정도 줄 테니까 좀 합의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상습적으로 반복하면서 절도를 하면서 뒤통수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화가 나고 더 하는 거 지금 나오는데 주류업체 태도입니다. 피해 복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업체도 책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아유 이건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막을 수도 없고 지금 해당 직원 절도한 거는 인정하지만 뭐 기간 액수는 좀 다르다. 이거는 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직원이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아직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절도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상도 못 해주고 또 직원은 계속 일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사장님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기분 나쁘고 말고 할 그 정도로 그칠 게 아니잖아요, 박 변호사님. 그렇죠. 화가 상당히 나죠. 예. 야,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아니 지금 우리도 이렇게 황당한데 사장님은 얼마나 지금 황당하시겠어 지금. 네, 제보자는 그 식당의 운영에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을 그냥 믿고 맡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평소에 잘 챙기던 배달 직원이 좀 이렇게나 오랜 기간 이렇게 큰 절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심정도 전해왔고요. 또 무엇보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같은 피해를 볼까 봐 좀 주류업체와 유통업체까지 다 수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반드시 처벌받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저 작물 주류를 탁 맡아서 사줄 사람은 또 누군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의리!